네,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2차 전지는 당분간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단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피벗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25bp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해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이소연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25% 25bp를 선택한 것. 결국에는 우리가 베이비 컷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빅컷을 하는 상황 속에서 연준에는 우리는 한국은행이 베이비 컷을 했다. 상당히 신중하다. 말 그대로 우리 시간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창조하는 총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부동산 때문이거든요. 대출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서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고 특히 이제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긴 하지만 그런 염려 또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여전히 우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미국도 보면은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경우에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정작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천천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정시 부양에 상당히 어떤 급속한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고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미국도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는 어디냐? 그러면 전력과 바이오다, 제약 바이오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위기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보고서 등은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우리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전력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 뭐 LS도 있죠, 일렉트릭도 있죠, 효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AI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미국 내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력적은 좋다. 또 하나가 뭐냐? 이 생물보안법 수혜죠.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트럼프 후보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중국의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 쪽으로 침투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견제. 두 번째는 많은 이런 비싼 이 바이오 제약 부분에 있어서 값을 상당히 낮추려고 하는 시도, 이른바 바이오 시뮬러 정책이죠. 바이오 시뮬러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또 우리가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 관련된 테마 ETF를 보더라도 어떤 주식들이 종목들이 당기고 있냐면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여전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뭐 제약했을 때 MSD나 켈리나 이런 회사들이 화이자나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면 모더나나 우리가 주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주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 S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동아 S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활명순과의 동아그룹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제약사들 중에서 이 모기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경우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동아 ST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주가표는 추세표는 2023년부터 준비하고 굉장히 좀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탄력을 받았고
다시 내려오는 듯 하다가 저 그래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AI 반도체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 또 우리 반도체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위기설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삼성전자 위기설의 핵심은 그 부분이니까요. 반도체 기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는 TSMC와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은 위기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총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푹서 꺼질 만한 정도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 흐름 속에서 오히려 AI 반도체 쪽보다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력이나 또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바이오 제약 쪽이다. 이런 쪽을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주로 담기는 회사들을 보면은 파이프라인 쪽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건 알테오젠과 유사한 바이오 쪽을 집중 공략,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 시점에서는 좋은 투자 전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단행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5bp 내렸는데요. 다만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그 때문이었는지 주식시장이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좀 미미하다라는 평가도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장님께서는 파이프라인이 기대될 수 있는 바이오 혹은 전력 전압 쪽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특정 섹터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 증시 역시 3분기 실적에 따른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장세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렇죠. 미국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투자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은 당장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차원이라면 3분기에도 지금 10월 달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3분기 7, 8, 9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된다. 주로 이제 지금 금융권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준금리를 인한 우리의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S&P 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좋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다시 AI 반도체든 우리의 성장주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은 주로 금융권 위주입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주의 실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런 게 이제 가늠이 가능할 테고 국내 금융 관련주도 그래서 관심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가에서는 3분기 실적 기대치를 그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좀 축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플로리다든지 미국 남부 지방의 조지아주까지 또는 조금 더 올라가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이 허리케인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헐린이나 또 밀턴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경제 지표에 언제 반영이 돼? 일단 이건요. 10월 달에 마감되는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10월 주가에는 정시에는 그렇게 좀 파격적이고 파장을 미칠 정도의 영향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 신호탄을 쏜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가적인 금융주 실적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주 역시 함께 어떤 등락세 연출할 수 있을지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용 그리고 CPI, PPI를 소화하면서 미증시 3대 지수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17일인가요? 이 발표되는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사실 미국 경제를 결정하는 한 3분의 2 정도의 비중이 소비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향후에 이 연준에서 조금 더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기존의 예상대로 나타나는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 정시가 더 반응이 좋을 수 있고 그러면 뭐 AI 반도체 쪽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준율 내리고 또 대출 우대 금리도 내려가면서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이 미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또 대선 결과에 또 달려있다고 네,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워낙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후보자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가 많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차이나 베싱, 중국 때리기를 해야지 이 미국의 리더십 사차가 상당히 건재해질 수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까지 그르칠 정도로 충돌의 깊이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중국 변수, 차이나 팩트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그렇게 보탬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단순히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민감하기보다는 조금 둔감해지는 단계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중국 쪽 변수보다는 미국 변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변수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과 유럽 변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